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이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요. 놀라운 것은 국내 언론들과 국내 시청자들이 식상하다 시시하다는 호평을 쏟아내는 반면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오징어 게임 시즌1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그저 그런 한국 초등학교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해외에서는 신선하고 충격적이다라며 난리가 났었죠. 이번 시즌 공개 후 해외 반응 역시 폭발적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지난 26일 첫 공개 이후 날이 갈수록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즌1과 비교해 크게 신선하지 않다는 평이 많았죠. 하지만 해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신선도 지수는 84%에 달합니다. 해외 유명 매체들도 호평을 하며 신선도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오징어 게임 2가 TV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화려한 복귀라고 묘사하며 전작의 스릴과 긴장감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도 더욱 심화된 스토리와 정교한 캐릭터 묘사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시즌2는 스마트하고 도발적이며 뒤틀린 작품이다. 캐릭터를 심화시키고 액션을 강화하며 첫 시즌의 어두운 부조리를 유지하면서 스토리를 발전시킨다면서 시즌2의 작품성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피플 매거진은 시즌2는 잔인함은 그대로지만 인간적인 면모가 더해졌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정재가 연기한 플레이어 456번의 감정적 여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가미된 스토리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베니티 페어는 시즌2는 단순한 서바이벌 드라마가 아니라 현대사회와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금 날카롭게 조명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게임과 캐릭터들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반전을 선사하며 기존에 다뤘던 주제를 한층 확장시켰다는 것인데요. 또한 작품 속 긴박감 넘치는 연출과 꼼꼼히 설계된 플롯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고 극찬합니다. 그 결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무려 93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해외 시청자들은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입을 모아 충격을 받은 에피소드는 바로 시즌2 마지막 화인 7화인데요. 반란을 일으킨 참가자들이 빼앗은 총을 사용해 반란을 꾀하며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총기 금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견착과 사격 자세를 선보이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댓글 반응을 보면 총기 금지 국가에서 모든 남성들이 총을 쏠 줄 안다고, 참가자 대부분이 군인처럼 보인다,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필자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총을 빼앗자마자 마치 자신의 총이라도 된다는 듯 능숙하게 사격하는 자세를 갖춥니다. 특히 총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나이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인 남성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온 예비군이기에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사실 한국 예비군의 저력을 보면 군인 출신이라 해도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예비군과 해외의 예비군은 저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예비군이라고 불리는 인원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예비군으로 지원해 입대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예비군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 시즌에 훈련을 받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선 이들을 주말 전사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미국 예비군은 일반 직장에 주업이 있고 예비군은 부업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가 시즌에만 소집 훈련을 합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에 나오는 예비군은 덥수룩한 머리에 얹기만 한 전투모, 어떠한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좀비처럼 흐느적거립니다. 하지만 1년 반 이상 산전수전 다 겪으며 현역 복무를 모두 마친 자들이기에 만만해 보여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결론은 몸에 배인 훈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비군에게는 현역 시절에 없던 사회 경험까지도 쌓였기 때문에 군 경험과 사회 경험이 합쳐져 기존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응용력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 생기고 사회생활 경력이 늘어나면서 전투의지 또한 더 높아지기에 유사시에 더욱 훌륭한 전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비군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큼 강력한 전력으로 국가안보의 주축이 되어왔던 예비군들은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 속에도 포함돼 있었던 거죠. 특히 전투씬에서 박성훈이 연기한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캐릭터 현주가 주목받았습니다.
현주는 성악정 수술을 완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게임에 참가한 인물입니다. 현주는 여성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인물로 나오다가 총을 잡는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전사로 변신하자 목소리부터 변하며 멋진 사격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총 쏘는 와중에도 입에 공기를 불어넣는 귀여움도 놓치지 않죠. 해외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멋진 캐릭터였던 더 글로리의 재준이를 잊고 현주 언니만 기억날 것 같다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지금 시즌2 다 봤는데 정말 환상적이야. 캐릭터들도 개성있고 특히 현주 언니 최고였어. 시즌3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 남자 배우들 총 쏘는 연기 봤어? 총기를 든 순간 다 눈빛이 바뀌던데 다들 해병대 출신인 건가?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내 최애가 될 줄은 몰랐어. 현주 캐릭터가 드라마에 완벽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어. 1화 마지막 딱지맨의 연기는 정말 미쳤어. 미친 연기가 소름 끼칠 정도야. 공유 연기가 진짜 충격적이야. 밤새서 다 봤는데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와. 세 번째 짝짓기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어. 한국인들 게임도 너무 잔인해. 하나 빼기라는 가위바위보가 너무 신기해. 한국인들은 기발하니까. 이번 시즌은 정말 미친 이야기로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혹평이 많길래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처음에 좀 느리게 진행되나 싶다가 3화부터 미치게 빠져들었어. 시즌1도 마찬가지였잖아. 정말 최고의 드라마였어. 에피소드 7은 최고였어. 특히 현주가 총을 잡을 때 너무 멋져서 박수를 쳤어라며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시즌2를 본 영국의 한 비평가는 감히 말할때 오징어 게임은 이제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현대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평가했고 드라마틱한 순간과 예상치 못한 코미디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숨을 멈추게 했다는 극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해외 팬들도 이보다 완벽한 속편은 없었다며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마지막 크레딧 이후 공개된 쿠키 영상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2 쿠키 영상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본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참가자의 뒷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시즌1에서 등장했던 영희 인형의 뒤편에 새로운 인형 철수가 등장하며 시즌3에 대한 암시를 남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즌3에 영희와 철수가 함께 등장한다면 어떤 충격적인 게임이 펼쳐질지 상상만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즌2는 단순한 속편을 넘어선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빨리 시즌3를 내놓으라는 항의가 빗발칠 정도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 기업의 특이한 행보에 대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처음은 해외명 경매 사이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은 오랜 아픈 역사를 겪으며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역사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경매 사이트들을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지속되었고 누군가 나서서 막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유물들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비롯한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있었으며 낯선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한복, 김치, 영토 등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겨대는 국가들 또한 즐비하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한국의 유물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선포했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계에 알려왔던 곳으로 한국전쟁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맞선 적이 있으며 국가를 대신해 해외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등 여러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올해 중국인이 중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고마운 국가라는 항리원조를 주장하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답변과 함께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16개 병력 지원국 관저에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 기업 등 여러 해외 언론에 보도되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이어오며 한국 유물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6.25 전쟁 당시에 우표 등 희소성이 높은 유물을 이미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현재 생활고로 씻지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하여 제2의 삶을 선사하고 그 범위는 어느새 머나먼 에티오피아까지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이 기업을 넘어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며 여러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는 얼마 전 땡스 투 리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후드티의 뒷면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새겼으며 옆면의 태극기 포인트로 한국의 빛 또한 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많은 이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뜻깊은 건 해당 상품이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를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가 더욱 알려지며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유물 되찾기 프로젝트까지 정말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함께 동참하였으며 인프레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